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이 FOMC 3월 회의를 마치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0.25%포인트 인상과 이 동결 사이에서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인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수가 있어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만에 이 연준에게는 가장 어려운 FOMC가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준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문가들 거의 대부분이 매우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라는데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체적으로 0.25%포인트 인상 아니면 동결 둘 중에 하나로 지금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둘 중에 뭐가 될지는 참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지금으로서는 뭐 반반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누리엘 루비니 전 뉴욕대학교 교수 마켓 인사이더와 인터뷰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경제 비관론자죠. 비관론자라는 점 우리가 감안하고 본다면 이분은 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FOMC에서 3월 FOMC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건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연방준비제도는 진퇴양난에 빠졌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려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즉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 이런 지적했습니다. 이분이 그 미국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라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예측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어찌 됐건 뭐 어떤 선택을 해도 좋을 건 없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닉 티미라우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인데 이 사람은 그 연방준비제도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릴 정도로 연방준비제도 아주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나오는 연방준비제도 소식은 거의 팩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뭐 이 사람은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는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되겠죠. 어찌됐건 연방준비제도 내부에 많은 소식통을 갖고 있는 이 닉 티미라우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는 현재 연준이 난관에 봉착했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수년 만에 가장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고요. 0과 0.25%포인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선택은 0 아니면 0.25%포인트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이 사람도 이렇게 연준의 소스가 많고 연준을 가장 잘한다는 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도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또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그 뒤에 밀려오는 결과들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0.25%포인트 인상하는 결정을 내려도 뭐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 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네. 또 금리 동결을 한다 하면 또 금리 동결을 결정을 내린 또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됐든 후폭풍은 만만치 않다는 데는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견해가 지금 일치하는 것 같아요. 이 앞서 말씀드린 대표적 비관론자 누리엘 루비니 전 뉴욕대학 교수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러니까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치면 은행 시스템이 더 크게 흔들릴 것이다. 지금 뭐 주류 언론들 보도를 보면 여기서 금리 인상을 더한다. 0.25%포인트 더하면 은행이 뭐 수백 개가 더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지금 예측 보도까지 오늘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그 금융권의 불안정성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래서 0.25%포인트 인상하는 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인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분석했고요. 금리를 동결한다면 그렇다고 금리를 동결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계속 지금 하락세인데 이런 하락 흐름이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또 위험 부담을 안고 금리 동결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이 누리엘 루비니 전 뉴욕대 교수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건 저쪽으로 가건 결론적으로는 지금 경기 침체로밖에 갈 수가 없다. 지금 이 얘기 같아요. 그게 전문가들의 얘기인 네? 것 같습니다. 뭐 예측이니까 예측은 뭐 빗나갈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럴 가능성을 좀 기대를 해야 되겠지만 어찌 됐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연방준비제도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오늘 FOMC에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긍정적 상황이 나타나기는 좀 쉽지 않다. 은행들이 흔들리는 것과 인플레이션 상승이 맞물려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예측입니다. 물론 어떤 선택을 하면 하나는 잡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흔들리는 걸 잡을지 인플레이션을 좀 더 끌어내리는 쪽을 선택할지. 그래도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좀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미치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누리엘 루비니 전 뉴욕대 교수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비관론자입니다. 비관론자여서 그런지 결국 어떤 선택을 해도 양쪽 다 좋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은 쪽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그러니까 0.25%포인트 인상을 택하면 은행 쪽에 선택을 못 받은 거잖아요. 은행들이 굉장히 나빠질 것이고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고, 반대로 동결하면 그나마 은행 쪽을 선택한 건데, 그러면 인플레이션 쪽이 다시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되더라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선택을 받은 쪽도 결국 기대한 만큼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0.25%포인트 인상하는 거는 은행들 금융권에 대한 부담을 안고서라도 인플레이션을 더 끌어내리겠다는 의미인데, 은행들이 이렇게 흔들리면 인플레이션이 끌어내려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어려워질 수 있고, 반대로 동결을 해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은행들이 또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누리엘 루비니 교수 같은 분의 견해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결국 미국 경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이분이 가장 비관론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분이 얘기하는 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비관론자로 네. 굉장히 유명하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바닥을 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쵸.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듯합니다.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네. 하고 있고요. 네. 이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얘기해 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까지 누리엘 루비니 전 교수가 얘기하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좀 기대는 하는데,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사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이 금융위기 사태를 예언한 그런 또 그래요? 전문가로 네. 유명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명성을 또 쌓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비관론자인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나쁘다 안 좋다 이런 건 아니고, 나름대로의 어떤 확실한 근거, 그런 걸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전문가들도 그래서 이 최근에 들어서 점점 더 경기 침체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쪽의 예측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언제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당장이라도, 또는 뭐 올 하반기, 아니면 뭐 내년, 이렇게 좀 시기는 나눠지는데, 결국 언젠가는 경기 침체를 겪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좀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연준의 분위기는 좀 알려진 게 있어요? 저도 계속 찾아봤는데요. 네. 네, 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나오지 않죠? 뭐 연준도 뭐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닉 티미라우스, 그 가장 연준에 대한 정통화 소식통을 갖고 있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리오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린다는 이 닉 티미리오스 기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융 충격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오늘 금리를 인상할지 동결할지 그 기준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은행이란 얘기예요. 적어도 연준의 소스가 가장 많이 있다는 닉 티미리오스 기자는 오늘 연준의 판단 결정의 근거, 기준은 은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 파산으로 금융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데, 그걸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연준 위원들 중에 금리 인상 유보, 즉 동결을 선택할 그럴 위원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지만 은행들이 뭐 파산할 수도 있지만 한두 개 은행 파산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런 그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은행 상태, 전체 은행 어떤 상태와 관련해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위원들이 많다면, 그러면 금리 인상 0.25%포인트로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금융권이 흔들리는 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역시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은 지금 은행 파산 사태입니다. 은행 파산 사태를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그래도 이 정도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동결이냐 아니면 네. 0.25% 인상이냐 이 두 갈래 네. 길로 나뉘어지는데 만약에 금리를 오늘 0.25%포인트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좀 궁금한데요. 예. 이 닉 티미리오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0.25%포인트를 인상한다면 예. 경기도나 압박에도 불구하고 물가와의 전쟁 의지를 강조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계속 연준이 물가와의 전쟁,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치렀잖아요. 네. 그 물가와의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 아무리 미국 경제가 흔들려도 우리는 갈 길을 간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0.25%포인트를 인상한다면 시장이 지금 격변하고 있고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벌써 굉장히 좀 소비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좀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런 고통스러운 침체를 악화시킬 리스크가 높은 선택이다. 이렇게 닉 티미리오스 기자는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오늘 0.25% 인상한다면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인상하는 것이다는 얘기고요. 은행 파산 사태가 이제 수그러들고 위험이 더 이상 없다 하더라도 후폭풍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파산 사태가 수그러들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파산 사태가 이제 없다 하더라도 은행을 비롯한 대출 기관들이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대출을 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건 뭐 많이들 예측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 받기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골드만삭스는 여기에 더해서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실 대출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대출이 부실화되는 걸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 기준 강화하면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 이제는 돈을 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뭐라 그러냐면 은행들이 대출 기준 강화하는 게 연방준비제도가 0.25%나 또는 0.5%포인트 금리 인상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그런 효과가 나올 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0.25%포인트 인상하면 은행들은 대출 기준 강화로 나갈 텐데 그러면 0.25%포인트 플러스 0.5%포인트가 더 인상되는 효과가 나올 것이고 굉장한 유동성 긴축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지금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한 2분 정도 네. 남았거든요. 네. 금리 인상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금리 동결이? 동결. 그러니까 금리 동결도 근데 일장일단은 있어요. 그 리처드 클라리다 전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25%포인트 인상을 하고 조언하고 싶다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동결할 수도 있고 동결이 나쁜 것도 아니지만 자기는 이번에는 그냥 0.25% 그러니까 인상하라고 그러니까 25%포인트 0.25%죠. 인상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연방준비제도가 계속 0.25% 이번까지는 인상한다고 공언해 왔잖아요. 네. 이제 와서 동결하면 정말 미국 경제가 어렵구나 심각하구나 하는 거를 알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계획대로 올리고 다음에 동결을 하더라도 이번까지는 좀 계획대로 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여기서 동결한다면 당장 좋을진 몰라도 굉장히 미국 경제가 안 좋다고 받아들일 경제 메시지가 잘못 전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로 지금 네. 마음을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선택의 문제인데 쉽지가 않은 결정일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동결도 이해할 수 있고 0.25%포인트 인상도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왜 그런 선택했는지를 납득이 가게끔 설명하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겠죠. 예, 이게 좀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시장이 연방준비제도 선택에 납득을 한다면 후폭풍이 최소화될 것이고 납득을 못하면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결정에 따라 후폭풍이 심각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결정보다도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더 본인으로서도 아마 연준 의장하면서 가장 힘들죠. 예. 그런 그렇겠죠. 이제 시기가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들고 2시간 남았습니다. 이제 2시간 남았네요. 2시간 후에 이제 발표가 될 테니까. 네, 뭐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도 어려웁니까? 이 상황에서 혹시 전혀 예상치 못한 뭐 금리 인하를 할런지 뭐 그러면 또 어떤 충격을 또 그렇죠. 알는지 네, 네. 모르겠는데 이도저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선택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참 2시간 후가 이렇게 기다려지는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